파월 회장의 상하원 증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는 파월 회장의 mild dovish, 그러니까 온순한 비둘기파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면 오늘은 라가르드 총재의 이 완화적인 발언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 라스트마일 부주의 우려는 어느 정도 희석된 느낌이고요. 하지만 우리 경제를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최근 사과 같은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더 멀어지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건 어떤 우려들이고 얘기들인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월 의장 어제는 하원에서 그리고 오늘은 상원에서 발언을 남겼고요. 또 라가르드 22 총재의 발언도 오늘 시장에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각국의 통화 정책이 예. 서로 그 디커플링되는 분위기예요. 요 초반에 좀 잘 이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예. 어제 그 하원 증언에서 파월 의장의 그 마일드 더비시 발언 시장에서 일제히 그 환영했습니다는 오늘 상원에서도 비슷한 통화 정책 기조, 정책 그렇죠. 기조 쪽으로 얘기했죠. 사실 월가에서 보면 이 마일드 더비시 발언 놓고 해석이 분분하는 시각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직전까지 그 라스트 마일 부주의 때문에 예. 굉장히 시장이 좀 많이 최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일드 더비시 한다면 통화 정책 변화가 기조가 변한 것이냐. 근데 오늘 그 때 맞춰서 라가르드 그 ECB 총재가 이렇게 발언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마일드 더비시 발언이 통화 정책에서 보면 피봇, 금리 인하 기대 이런 쪽으로 좀 해석하면서 시장이 일제히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라가르드라는 이런 분인 오늘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그렇죠. 좀 잠시 말씀드리면 물가가 통제되고 있다. 디스인플레이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시장에서 왜 월가에서 반영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 ECB는 인플레 악몽 때문에 사실 물가 안정에 굉장히 일선 목표로 해서 페드가 고용 창출을 듀얼 맨데이터로 양대 이렇게 책무로 하는 것과 달리 유럽은 인플레 안정 쪽에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안정을 찾고 있다 하니까 시장에서는 가장 큰 의미를 받고 있죠. 자, 그러면 물가가 안정되었다 하면 예. 향후 ECB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유로존과 영국과 특히 핵심국인 독일의 경제가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물가가 통제되고 있다. 중요시하는 물가가 통제되고 있다면 통화 정책 방향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거죠. 경기 부양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면 자 6월부터는 ECB가 금리를 좀 내리지 않겠느냐. 피벗 시대죠. 예. 피벗에 대한 기대가 되면서 오늘은 사실 상원의 파월 의장의 그 발언보다도 그렇죠. 라가르드 총재 발언이 더 시장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각국의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이 좀 제기되기도 했었고요. 그런 만큼 라스트마일 부주의 경고에 긴장했던 만큼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 이 월가에 큰 환영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시장에서 보면 1월부터 라스트 마일 부주가 예. 증시라든가 모든 시장에 굉장히 이렇게 최대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이 부분이 좀 해소될 우려가 되니까 시장은 굉장히 이렇게 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everything rally, everything rally 해서 만물랠리라는 표현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는 오늘도 그것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면 이 라가르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 이렇게 시장에서 오히려 파월보다 더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예.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우머노믹스, 여성 경제학의 본격 시대의 첫 시발점이 이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ECB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는 그 직전에는 IMF 총재를 맡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IMF 총재 시절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역대 IMF 총재들 가정에 총재들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보면 제닛 옐렌, 예. 미국의 그 재무장관이죠. 이분이 이제 파월에 대신해서 세계 경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이렇게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분과 함께 지금은 재무장관입니다는 그 이전에 페드 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금융위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라가르드의 발언이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은 어제 그 everything rally, everything rally
비슷하게 오늘도 굉장히 많이 환영했죠. 자, 유럽 증시 어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어제 빅테크 규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미리 전해주셨습니다. 아마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저한테 이렇게 문의 전화도 많이 왔는데요. 디지털 시장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누가 예, 주인지 그 캐스터였죠. 디지털 시장법은 DMA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하고 또 하나의 더 큰 부류가 예. DSA입니다. 그렇죠. DSA가 그런데 이거가 규제에서 이 자체로 나올 때는 오늘 시장에 굉장히 악재였었거든요. 근데 라가르데 총재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그 악재를 극복하고 오늘 유럽 증시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김전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앞서 홍영각에서 보여주신 대로 나스닥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오늘 이렇게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특히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엔비디아,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자꾸 저가 떨어지니까 저가 매입해서 보유지분이 가장 많다 그러는데요. 예. 안 됩니다. M7에서 보면 엔비디아 쪽으로 쭉 가서 목표가가 그렇죠. 1,000달러 이상 갈 겁니다 하는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926달러 됐네요. 테슬라는 오늘 M7의 동반 상승에서 조금 올라긴 했지만 200달러 밑에 분기입니다. 지금 예. 98달러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증권사들이 자꾸 테슬라가 떨어지면 테슬라의 근본적 문제, 올해 테슬라가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자꾸 저가 매수를 추천해서 이 수수료 따먹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를 분절화 속에 사고는 것을 한국경제TV에서 권유하고 테슬라를 좀 갖지 말라. 이 결과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측면인데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는 일부 해외 주식을 하시는 이러면 주가가 자꾸 떨어지니까 거기에 예. 추천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더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테슬라를 이렇게 저가에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울 겁니다. 이 모습이 예. 전개됐다. 그리고 증시뿐만 아니라 국제 금값도 오늘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도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했습니다는 일제히 동반 상승하는 모습에서 미 국채만 오늘 좀 가격이 어제만큼은 어제는 상승했는데 오늘 상승하지 못했을 겁니다. 국채 가격 보겠습니다. 막판에 떨어졌군요. 예. 막판에. 그래서 국채 금리도 떨어진다 보면 국채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에브리싱 랠리, 얼싱 랠리가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다. 그게 피벗에 대한 기대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상하원 증언이 모두 끝났죠. 그런데 올해 대선이 있어서 그런지 이 금리나 시기 그리고 폭이 굉장히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던데요. 네. 파월 의장의 상원 의회 증언을 예. 왜 슈퍼화일과 결부시켜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같은 지표를 하더라도 대선이 있을 때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슈퍼화일과 파월 증언의 발언을 같이 놓고 보았던 거거든요. 예. 자, 그렇다 보면 파월이 상원 의회 증언에서 마일드 더빗이 발언을 했습니다. 곧바로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상원은 통화정책 회의다 하다 보니까 예. 증언이다 하다 보니까 피벗 얘기가 다시 관심이 되는 겁니다. 피벗이라는 것은 자 금리를 인상해서 금리를 인하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파월은 실현을 받고 있죠. 바이든도 불만, 트럼프도 교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 파월 자체라든가 페드의 통화 정책이 11월 5일 대선과 맞물려서 정치 쟁점화되는 거거든요. 결국 파월의 운명은 이 문제를 극복하느냐 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피벗의 페드의 피벗의 시기와 폭은 예. 통화 정책 방향으로 볼 때는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입니다. 아시겠습니다. 경제 지표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용 지표는 완전 고용이니까 물가가 문제되는 것이 둘 메이터에서 인플레 지표죠. 예. 근데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인플레 지표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PC도 있고 근원 PC 있고 CPI도 있고 근원 CPI도 있고 예. 어떤 사람 또 지어내기까지 합니다. 공식적 용어는 아닙니다. 헤드라인 지표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공식적 지표 아닙니다. 예. 이런 사람들까지 하니까 지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일관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엇갈리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건 CPI는 라스트 마일 부주의가 되고 PC는 라스트 마일 우려도 해서올 수 있고 이렇게 엇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정치인들 한번 봅시다. 대선 후보 트럼프라든가 바이든이든가 그다음에 상원 의원도 한번 정치에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표심을 생각한다 하면 금리를 낮춰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하지만 복잡한 구성 항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예. 라스트 마일 부주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PCE 물가가 2%에 진입됐죠. 그러면 목요일치 2%에 근접했죠. 예. 그럼 바이든이라든가 트럼프라든가 미 상원 의원도 왜 PCE 물가가 2%의 목표대에 진입했는데 당신은 라스트 마일 부주의 우려하고 왜 아직도 매파 기조를 유지하느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파월 의장의 라스트 마일 부주의 문제, 그 다음에 마일드 더비시 문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PCE 물가가 2%대가 정치적으로 국민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 통화정책 시차를 감안할 때 1년에서 1년 정도니까 PCE 물가가 2% 안정됐으면 목표치 2%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입장에서는 피봇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통화정책 시차가 1년이니까 미리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게 시장에서 사실 월가에서 마일드 더비시의 발언이 대선과 맞물려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이 라스트 마일 부주의, 과연 해소됐는지 결론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여의도의 교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사실 그 라스트 마일 부주의는 우리가 얘기하는 물가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때 마지막 무렵에 물가를 완전히 잡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를 성급하게 하면 인플레 재발한다. 이거 볼 것이 있으시죠. 요것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라스트 마일이라는 게 금리를 올려갈 때, 물가를 잡아서 금리를 올릴 때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경기를 회복해서 금리를 내릴 때도 라스트 마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언론에서 라스트 마일 부주의면 마치 볼 것이 있으만 예. 성급하게 금리를 내려서 물가 재발만 이것만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라스트 마일 부주의는 경기가 침체됐을 때 예. 자, 금리를 내렸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물가 쪽을 생각해서 성급하게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거꾸로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라스트 마일 부주의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예. 과정에서 지금은 볼 것 실수가 우려되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미국의 통화정책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랑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여유로운 상황이죠. 이게 정치인들이 왜 당신네들 지금 페드라든가 파월이 왜 당신네들 통화정책 변화를 주지 않느냐, 소위 피벗을 주지 않느냐 문제입니다. 한번 그렇죠. 보겠습니다. 인플레는 목표치 웃돌고 있지만 통제된 상황이죠. 예. 고용은 완전 공급수증이죠. 경기 우려 있습니까? 어제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경기 괜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물가 잡히고 경기 좋고 완전 고용 상태니까 당신네들 뭐냐? 국민 편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인플레이션이니까 지금 천에서 선제적으로 좀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 피벗이 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3월에서 보면 지금 3월 FOMC 회의가 직전에 두고 있습니다는 여기서 스탠스를 유지하겠죠. 변화 주지 않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반기 들어서 6월 들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부상되면서 ECB와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우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부터 한 번씩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 대미를 장식한 기업이죠. 브로드컴의 실적이 방금 공개됐는데요. 자,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한 4% 정도 하락 중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트코도 실적을 발표했죠. 코스트코 실적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회계연도 2분기 매출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그래도 EPS는 예상치를 웃돈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연준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ECB가 피벗을 시사한 상황에서 일본은행은 출구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네, 우에다 총리가 어제 사실 출구 전략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예. 취임 일정을 앞두고 지급 준비를 좀 높여서 그러면 긴축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3의 지급 준비를 올려서
출구 전략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엔달러 환율을 한번 148엔대로 엔화가 좀 강세가 되는 모습을 한번 보였습니다. 예. 사실 지난 1년 동안 위에다가 YCC 상향을 통해서 출구 전략 추진액에 사진 정지 자금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에따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이 거품 우려되죠. 예. 잡아야죠. 잡아야죠. 그러면 긴축을 추진해야죠. 그렇죠. 출구 전략 추진해야죠.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에서 3% 그대로 지오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 체감적으로 0% 내지는 마이너스의 그 소비자 물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3%대 굉장히 높죠. 그렇죠. 물가 잡아야죠. 출구 전략 추진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문제에서 출구 전략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은 정경유착이 강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의 우에따에 어떻게 보면 목을 쥐고 있는 기시다 내각이라든가 자민당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민생 실패로 인해서 지금 BOJ가 출구 전략을 추진한다. 우에따가 출구 전략을 추진한다. 자막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줄 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예. 지금 경기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시다 정부라든가 지도가 떨어지는 기시다 정부라든가 대장성 입장에서는 경기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절실한 상태에서는 만약에 BOJ 우에따가 출구 전략 추진한다? 반대하죠. 그래서 어제 우에따에 그렇게 출구 전략 시사 발언을 계기로 해서 1990년대 이후에 일본의 통화 정책 관련해서 양대 패러다임의 각축이 되는 거죠. 예. 경기 회복 쪽의 중심을 내는 대장성 패러다임과 물가 안정의 중심에 있는 미얀마 패러다임이 어제 우에따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마찰이 재현되는 모습. 이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과 남미 같은 신흥국들의 상황은 어떤지. 그래도 뭐 선진국보다는 인플레에서 조금 자유롭지 않습니까? 네. 신흥국은 뭐 인플레 문제가 고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플레가 과도하게 많으면 그 잦지만 예. 역시 그 신흥국들은 경기 회복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흥국들은 지금 대부분 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 피봇을 추진하거나 추진이 시사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가장 지금 피봇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가는 게 전방위 모든 스타로 전인대에서 나서고 있는 중국이 되겠죠. 그렇죠. 주가라든가 경기에들은 그렇게 맥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이고 지구 반대편에 핑크타이트 물결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있는 중남미의 룰라의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아르헨티나 같은 게 일제히 경기 회복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은 국가가 뭐냐 하면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유럽과 중동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면 동유럽과 중동은 어떤 지역이냐? 지역의 특수성, 재건 시장이죠. 동유럽 쪽에 이런 쪽은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재건. 예.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2030개 재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를 잡기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됩니까?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됩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신흥국들은 대부분 다 중국을 필두로 해서 그것이 어떤 지역이든 동북아든 그다음에 남부아시아든 중동이든 동유럽이든 중남미든 전부 경기 부양적으로 피봇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이 라스트마일 부주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우리나라는 지금 남보다 벌써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보다도 이 통화 정책을 8차례 고치면서 좀 미국보다 빨리 하니까 예. 그래서 2차례 통화 정책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 내용을 한번 잠시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올해 그 한국의 그 2차례 금통위의 화두는 라스트 마일 부주의죠.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도 올해 첫 회의 직전에 라스트 마일 부주의를 언급해서 예. 이슈 국제사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방송을 통해서는 야 우리가 지금 성장률이 1%대 고착화 우려가 되는데 무슨 놈의 라스트 마일 부주의를 해서 매파 기조를 위해서 경기가 더 거꾸러질 수 있는 볼거의 실수를 우려할 때냐 예. 하는 이런 쪽을 지적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력 지표가 물가 지표거든요. 예. 물가 지표는 적절하게 좀 높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죠. 목표를 잡는 것보다는 적절히 높여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이거 들어가서 그런지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미천한 존재 입장에서는 아마 금통위 의원들이 예. 해석하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요. 근데 1월 금통위가 끝나고 나서 예. 지적한 사항을 직간접으로 의석했는지
사실 2월 금통위에서는 많이 변화가 있었죠. 일부 그 3.5% 동결 속에 인하를 예. 주장했던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는데요. 자막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통위에서는 라스트 마일 부주의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됐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3.5% 동결 속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금통위가 끝나고 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하니까 자, 기준금리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두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가 기조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도 라스트 마일 부주의가 우려가 많이 완화되고 있다. 예. 통화 정책에서는 피봇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 파월의 상원 증언에 따라서 정치권 해석하는 시각에서 피봇 얘기 그리고 오늘 ECB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피봇 시사. 일본은 뭐 특수한 상황이지만 신흥국들은 이미 피봇 추진. 한국도 2월 금통위를 통해서 피봇이.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통화 정책에서 피봇 문제가 현실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증시적인 측면에선 자 전부 everything rally, everything rally, all thing rally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추값이 너무 비싸서 뭐 금추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런데 네. 이제는 사과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느니 금리 인하를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어제 그 사과값 얘기하면서 일부 경제신문에서 애플 레이션 얘기하면서 예. 금리 인하까지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 경제신문이 크릭스가 생각해서 경제 현안대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옳게 가이드하지 않고 예. 크릭스만 생각하는 그런 제목 뽑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청자분이 사과값이 오르긴 오르는 것 문제가 된다. 근데 한해 금리 인하시기까지 늦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쪽에서 문의자로 갔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방송이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걸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걸리진 않겠습니다. 예. 자, 2월 CPI 3%대입니다. 1월에 2.8%에서 3%대 진입했기 때문에 인플레 재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범들은 뭐냐? 대부분 다 농산물 가격입니다. 2월 물가 상승분의 80%를 기울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에서 신선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프루프레이션, 과일 플러스 인플레이션 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과일 중에 귤, 배, 사과 중에 사과가 단연적이 국민 과일의 사과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과값은 어떨 것이냐 하는 측면을 전장 자막에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는 전장에서 1월 달에 57% 올랐습니다. 그렇죠. 2월 달에 70% 올랐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과값 급등발 자 인플레 애플 플러스 인플레이션 애플 인플레이션은 용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 사과값이 안정이 됐다고 자 사과값이 불안하다고 예. 이걸 그것도 경제신문에서 금리 인하 시기까지 늦춰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다음 MZ세대들이 금리 인상 문제로 해서 지금 얼만큼 경제에서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예. 사과값 안정시켜야 되죠. 그렇죠. 사과값 안정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일 민생대책합니다는 민생 대책을 해서 사과값 안정을 시키되 예.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반드시 국민들을 생각하는 프레이밍 효과를 중시하는 이런 측면에서 프레이밍 효과를 생각해서 지금 MZ세대든가 소상공인이 뭐를 위해서 고통을 하느냐 지금 한국의 부동산의 PF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뭐에 의해서 되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 사과값이 급등해서 이거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가를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춰? 그거는 정책 단계에서 정부 비축분 풀고 예. 파지 사과 방출시키고 스킨플레이션, 스프레이션 들어도 방출시키고 질 떨어지는 것 좀 하고 농산물 문제, 수익 개방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이 벌충 문제라든가 이 문제 때문에 전염병 때 쉽지 않습니다. 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 국산 농가 과일 상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 쉽게 농산물을 개방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국민적 합의를 해야 됩니다. 예. 일부 경제신문에서 그런 쪽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비축분 풀고 예. 농민들과 합의해서 파지 내놓고 파지는 못 쓰는 예, 그렇죠. 질 떨어지는 좀, 과일입니다. 예. 이런 거 좀 내놓고 해서 국민들은 좀 서로 합의하고 이런 쪽으로 풀어가고 한은의 통화 정책은 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서 MZ와 소상공인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생각해서 금리 인하 기조 이런 문제는
사실 2월 달에 금통위 기조대로 유지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애플레이션 또 한은의 통화 정책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